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0월 달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뒀죠. 근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민주당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때마다 계속해서 지사 찬스 논란이 있었죠. 경기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뭐 이런저런 자기 경선 운동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면서 뭐 수도 없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주관의 각종 토론회, 정책 토론회, 뭐 기본소득 무슨 토론회, 뭐 재난지원금 무슨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꼭 국회 주변 여의도에 와서 합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하죠? 경기도 예산으로 쓰는 거죠. 그럼 본인은 아니 이건 경기도 주관 토론회다, 그리고 경기도 도민을 위한 토론회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경기도 주관 토론회면 수원에서 하든가 성남에서 하든가 경기도 관내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꼭 여의도 주변에 와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뭐 현역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지사 찬스다. 근데 그걸 부정해 왔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반성, 사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거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사 찬스를 썼다. 죄송하다. 왜냐면 그 예산은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들고 그랬다는데, 그 예산은 전부 다 경기도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를 그만두면서 결재한 것이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일산, 고양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저쪽 뭐 강화 뭐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 일산대교,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주죠. 국민연금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경기도지사가 무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료로 처리했는데, 그게 가처분 신청을 거쳐가지고 결국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래 재판을 하게 될 테니까 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것도 마지막 지사 찬스를 썼는데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사 찬스를 썼던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지사 리스크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하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에 보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간사가 박수영 의원인데, 이 사람 뭐 경기도 부지사까지 했고 경기도에서 뭐 30년 넘게 아마 공무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 사람한테 경기도의 그 이재명 지사 시절의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하고, 박수영 의원이 그걸 뭐 본인이 대부분 아니까 그걸 종합해서 이런저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씩 둘씩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전횡을 했다. 그러니까 법률, 제도, 관행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감사나 뭐 이런 게 늘 지적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어제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사 리스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데일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 부인인 김혜경 씨를 공무원을 붙여서 수행하도록 했다. 그것도 3년간. 이런 얘기를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이와 연관돼서 어저께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 공무원을 보니까 성남시 때부터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시에서 지방 7급이었던 공무원을 경기도에 데리고 와서 지방 5급으로 승진시켜서 부인을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5급, 지방 5급이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냥 5급이라고 따지면, 지방 5급이면 뭐 중앙부처 뭐 6급이나 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5급이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5급이 수행하는 사람은 국무총리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단체장 배우자는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걸 버젓이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후보가 위반했다. 근데 실제 이 박수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종 행사, 나들이 뭐 이런 데에 이 수행했던 배모 씨라는 5급 공무원, 이 사람이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 같은 데 드러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나 남경필 전 지사 뭐 이때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는 우선 배우자 수행비서라는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부인, 그 사람은 10년 넘은 그 SM5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거든요. 그러면 왜 이재명 지사 부인은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특별 대접은 지금도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배우자를 뭐 수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현역 의원을 붙여서 배우자 실장, 이 발상이 바로 지사 때부터 왔던 그 여러 가지의 본인의 전횡의 한 단면 아니냐. 아니, 부인이 무슨 관직에 있습니까? 근데 왜 부인한테 5급 공무원을 수행시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또 현역 의원을 부인을 수행하도록 해서 그걸 무슨 배우자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서실을 두고 있죠. 근데 배우자는 배우자실을 두고 있습니다. 동격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이것도 역시 전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큰 건 아닐 수 있어도 결국 지사 리스크의 일종이다. 2018년 7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 바로 다음 달부터, 그때부터 그만두기 한 달 전 9월 달까지죠. 9월 달까지 3년여간 모두 192회에 걸쳐서 업무 추진비 1억 4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 중에 현금으로 집행한 것 중에 4,650만 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서 수행직원 경력 이런 거 등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씩 29번, 100만 원씩 3번 이렇게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또 왜 뭐가 문제냐? 업무 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품의서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현재 박수영 의원이 이 기록을 경기도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과연 품의서 같은 것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돼 있는데 그걸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인지, 뭐 그래서 뭐 행정감사 같은 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지침이나 관행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득불 그걸 했느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거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의 후예들이 지금 경기도를 아직도 장악하고 있어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잘 아시다시피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선 본선이 되면 경기도에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련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전횡,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움직임은 이미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에도 그 도청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횡에 부글부글 끓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뭐 결국 윤석열 캠프겠죠. 윤석열 캠프에 여러 가지 제보를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아마 쌓여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 제보를 가지고 아마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리스크, 이게 하나 둘씩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박수영 의원이 간사로 있는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여기에서 하나 둘씩 지금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종합적으로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사 찬스를 정말 10분 누렸는데 이것이 대선 본선에 와서는 결국 지사 리스크로 둔갑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검찰총장을 했는데 뭐 그 검찰총장을 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 의해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 비록 그 인사를 추미애 당시 장관이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간의 그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죠. 그것도 일종의 검찰총장 리스크인 셈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빠져나갈 대목이 있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사 찬스는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뭘 어떻게 해놨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을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리스크와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리스크 이거는 다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 본선에서 이제 서로 아마 공방을 주고 받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그랬을 경우에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자 누구 말이 더 옳으냐 하는 걸 이제 판단을 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적어도 경기도지사 리스크와 검찰총장 리스크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경기도지사 리스크가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